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수축 운동이랑 그 뒷부분 문제 조금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문제 정도 풀 생각입니다. 우리가 근수축 운동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앞부분 살짝만 복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화면만 보고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골격근의 구조는 보통의 세포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가 모여서 근육 섬유가 다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 섬유는 바로 근육 세포예요. 근육 세포. 그치. 그래서 근육 섬유가 바로 여러 세포가 모인 다핵세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육 세포이다. 동물의 기본 구성 단위가 바로 세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 섬유는 바로 세포이다. 그리고 근육 원섬유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는 근육 원섬유 마디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육 원섬유 마디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었죠. 그리고 근육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여기서 그림에서는 주황색으로 보이네요.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마다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분해되거나 아니면 길어진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에 정렬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선 Z선과 Z선 사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었고 문제에서는 보통 이것을 근육 원섬유 마디 X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오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마이오신의 길이 이것을 A대라고 표현하고요. 이 부분은 근육을 이제 사진을 찍으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암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암대.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이 부분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 부분, 여기를 I대라고 해요. I대. 이 부분은 명대라고 해요. 밝게 나와요. 액틴 필라멘트가 얇기 때문에 명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A대 안쪽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H대라고 합니다. H대.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와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 같이 동시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냥 겹쳐진 부위.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겹부라고 많이 불러요. 겹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 모의고사에도 봤듯이 얘들아 수축하고 이완됐을 때 이들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응용되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야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이 수축했을 때 이렇게 Z선과 Z선 사이가 좁아지는데 여기도 지금 Z선이죠. Z선. 수축한다면 Z선과 Z선 사이가 당연히 감소합니다. 즉 근육 원섬유 마디가 감소해요. 감소. 그리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 없어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H대의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기 때문에 활주설에 의하여 ATP를 소모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쵸? 감소한다. H대는 감소하고 I대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감소하고 그리고 겹쳐진 부위 겹부는 얘들아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은 안쪽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오니까 겹쳐진 부위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들아,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근육 원섬유 마디가 두 마디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I 되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마디를 줄 수가 거의 대부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문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디를 줘요. 그리고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대칭으로 반복되는 구조라서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I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요. 즉 이만큼이 I대이면 요것과 여기를 합쳐서 여기가 I대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얼마만큼 수축했을 때 각각의 부위들이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라는 건데, 만약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면 자, A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없죠. H대 같은 경우에는 감소해야 하는 값이야. 그치? 지금 감소했잖아. 감소했어. 그럼 얼마만큼 감소하냐? 그만큼 감소해요. 그러니까 H대는 감소한 만큼 감소해요. I대도 감소해야 하죠. 그 얼마만큼 감소하냐? 0.4만큼 감소해. 겹쳐진 부위는 증가하는 값이죠. 얼마만큼 증가하냐? 0.4만큼 증가해요. 무슨 말이냐? 근육이 수축할 때 감소해야 하는 값들은 근육이 수축한 길이만큼 감소한다. 그러니까 H대도 0.4만큼. 그리고 I대도 여기와 여기도 0.4만큼 감소하고 겹쳐진 부위 여기와 여기는 0.4만큼 증가한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밑에서 한번 보시면요. 밑에서 보시면 지금 이 말은 조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문제에서 I대랑 겹쳐진 부위랑 H대를 줬는데 어떻게 주었냐면 지금 빠르게 한번 그냥 복습이니까 보시면 A 시점에서는 X의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3이고 그리고 B 시점에서는 2점이야. B 시점에서는 2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한 거냐면 0.8 마이크로미터만큼 감소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길이를 줬는데, 디귿을 줬는데,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무엇이냐? 일단 디귿은 무엇인지 알겠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니까 H대이고, 그리고 니은은 겹쳐진 부위인데, 문제는 겹쳐진 부위는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겹쳐진 부위다. 위에서 볼 수 있지, 그치?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겹쳐진 부위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니은만 물어봤으니까 니은은 겹쳐진 부위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을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겹쳐진 부위야, 겹부. 또한 기역은 지금 I대인데 여기와 여기가 합쳐서 I대지 기역이 I대는 아니죠. 대신에 기역은 2분의 I대입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B 시점에서 지금 수축이 됐어요. 0.8만큼 수축이 됐는데 H대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만큼 줄어들죠. 수축했을 시. 그치? 그러니까 H대는 마이너스 0.8만큼 감소할 거야. 그치? 그리고 I대는 감소하는 값이야. 수축했을 때. 그런데 기역은 그래서 값이 감소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0.8만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역은 2분의 I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4만큼 감소하고 겹부는 수축 시 플러스 되는 값이죠. 원래는 겹부는 여기 두 개인데 그치? 그런데 니은은 2분의 겹부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플러스 0.8 값이 아니라 플러스 0.4 값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가르키는 부분에 따라서 절반만큼 감소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수축하고 이완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감소하고 증가하는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이 어떤 부분이고 2분의 겹부인지 뭐 2분의 i인지 뭐 h대인지 또는 그냥 i대인지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인지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 문제풀이 1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고고싱 해봅시다. 그림은 팔을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를 나는 근육 기억의 원섬유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근육 기억은 지금 팔의 윗근육 이두박근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축했을 때는 이두박근이 짧아지고 폈을 때는 길어지고 있죠. 옳은 것은 근육 기억의 길이는 팔을 구부렸을 때가 수축하고 폈을 때보다 짧다. 그쵸? 맞고 팔을 구부리는 동안 나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진다. 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구부리거나 이완했을 때 절대 분해되거나 합성되지 않죠. 이런 H대나 I대 이런 공간들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렬이 변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 구조,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 변하지 않아. 구조물이 변하지 않는다. 이해됐지? 근육의 구성 성분은 절대 분해되거나 합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나의 H대의 길이는 팔을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가 동일하다. 이거 틀렸죠? 자, 팔을 구부렸을 때 나의 H대. 자, 팔을 구부렸을 때는 수축하잖아. 수축하면 H대는 감소하고 이완됐을 때, 폈을 때는 H대는 증가하죠. H대는 최대로 수축했을 때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끼리 서로 만나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수능 문제네. 구성과 수축 과정이다. 골격근은 근육섬유 다발로 구성되고 하나의 근육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를 가지고 있다. 포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A와 B에서 근육섬유 원만수를 일어나는 좌우대칭이다. 시점 X의 길이. 이걸 딱 보니까 얘들아 A 시점에서 더 짧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시점에서 수축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작지? 마이너스 0.8만큼 짧은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0.8. 구간 A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 그림 잘 봐요. 그리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부. 그런데 2분의 겹부지. 하나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이다. B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 원섬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세포의 단계이다. 맞나요, 얘들아?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포라고 했지. 그치? 여러 가지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다핵세포인 근육 섬유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이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 원섬유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근육 원섬유가 세포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틀렸겠고요. 자, A일 때 H대의 길이는 0.4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배운 거 써먹어 봅시다. 아까 배운 게 어떤 거였냐면 여기다 잠깐 적어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에 X가 수축하면 그지? X가 수축하면 A대는 어떻게 변화하냐면 변화 없어. 그대로. 기억나? I대는 감소하는 값. H대는 감소해. 그만큼. 그치? I대도 그만큼 감소해요. 그러나 I대를 뭐 2분의 I대로 줄 수도 있어. 2분의 I대라면 절반만큼 감소하지. 그리고 겹쳐지는 부위는 증가해요. 겹쳐지는 부위도 그만큼
그만큼 수축하는 만큼 증가하지만 문제에서 2분의 겹부를 줬을 경우에는 2분의 그 절반만큼만 증가하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하는 값을 보는데 지금 A일 때 H대의 길이는 0.4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를 다 지금 해봐야 돼.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는 여기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쉽네요. 여기가 1이니까 얘들아 액틴 필라멘트는 뭐 수축해도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 시점일 때 여기 써볼게요. 그럼 여기도 1이지, 그치? 1. 여기도 1. 근데 문제에서 2.4래. 여기가 2.4야. 그럼 여기 마이오심만 있는 부분은 어디야? 1, 1, 0.4지? 0.4. 0.4. 맞네요. 디귿도 맞다. 니은도 맞아요. 니은이 맞네요. 자, 디귿. 기역 플러스 디귿분의 니은은 B일 때가 A일 때보다 작다. 자, 그럼 그때 이제 요거를 좀 사용해서 하면은 좀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아이고. 지금 보시면 디귿 볼게요. 디귿. 조금 확대해서. 기역은 2분의 i대를 나타낸 것이고, 니은은 2분의 겹부, 그리고 디귿은 h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디귿 보기에서 지금 B일 때보다 A일 때가 작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B일 때 구해보고 A일 때 구해봅시다. 자, B일 때는 지금 길이가, X의 길이가 3.2지. B일 때 3.2야. X의 길이가 3.2.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구해봐야 되겠지요. 자, 일단 디귿이 좀 쉬우니까 디귿 먼저 구해볼까요? 자, 디귿. 여기가 1, 1, 1. 근데 여기가 3.2니까 여기가 1.2겠지? 1.2, 1.2. 얘들아, A가 지금 2.4인데 얼마만큼 수축했냐면 마이너스 0.8만큼 수축했어요. 그러면 B의 기역과 니은을 일단 다 구해볼게요. B역의 기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에서 조건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 B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B일 때 A대의 길이가 1.6이래요. 여기 있지. 여기. A대의 길이가 1.6이래. 1.6. 1.6이다. 자, 그러면 지금 H대의 길이가 1.2야. 그리고 니은, 이 길이와 여기까지가 A대지. 이 길이를 더해서 1.6이야. 그럼 1.2에서 여기와 여기를 더해서 1.6이니까 여기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0.2, 0.2, 0.4를 더하면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0.2가 되고 기역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기역의 길이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역 플러스 니은이 1 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가 0.2죠? 그러니까 여기가 0.8. 0.8입니다. 그러면 이제 A일 때 기역, 니은, 디귿 구해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은 구했지. 0.4로.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 구해보자. 자, 기역은 2분의 i야. 2분의 i. i는 얘들아 감소하는 값이지. 수축했을 때 겹부는 증가해야 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2분의 i니까 기역은 2분의 i니까 0.8 수축했으니까 절반만큼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0.4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0.4. 0.8 빼기 0.4 한 거예요. 절반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자, 겹부인데 니은은 2분의 겹부이므로 절반만큼 증가해요. 그러니까 0.6. 0.2 플러스 0.4 한 겁니다. 0.6.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 게 아니지. 기역 플러스 디귿 분의 니은의 길이를 물어봤어. 자, B의 기역 플러스 디귿 니은은 자, B 기역 0.8 플러스 1.2 분의 0.2는 2분의 0.2이고요. 그리고 A의 기역 플러스 디귿 분의 니은은 0.4 플러스 0.4 분의 0.6이죠? 그러면 0.8분의 0.6.
A일 때보다 B일 때가 작다라고 했죠. B일 때보다 A일 때가 작다. 그지? 근데 뭐가 더 작아요? B일 때가 더 작은 값이죠? B가 더 작은 값이므로 디귿이 틀린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갑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요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H 대 뭐 그대로이고, A 대 그대로이고, I 대 H 대 줄어드는 값인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주지 않고 뭐, 이 값을 이렇게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얘들아, 이렇게 좀 긴 문제가 나오면은 쫄기가 마련이야. 그렇지만 쫄지 말고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내가 풀 수 있으면 한번 건드려 보세요. 건드려 보다가 이건 조금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다른 문제 풀고 오면 다른 문제 풀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돌아왔을 때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또 안 풀린다고 이 문제만 계속 잡고 있으면 또 뒤에 문제에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쫄지 말고 먼저 읽어보고 안 풀리면 뒤에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푸시면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찍어야죠 뭐.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막상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9월 평가원 문제. 이제 좀 익숙하지,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I 대 겹부 다 주는 게 아니라 2분의 I 대 2분의 겹부 이렇게 줍니다. H대는 보통 이렇게 뭐 2분의 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줍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고요. 표가는 A, B, C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유무를 그리고 나는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두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에서 C의 길이를 뺀 값, X-C와 그리고 B의 길이와 C의 길이를 더한 값, B 플러스 C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한 화면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것은 가려져 있고 B만 지금 열려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는 있지만 B 구간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은 액틴 필라멘트는 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없대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액틴 필라멘트는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없는, 즉 액틴만 있는 구간, 다행히도 기억밖에 없어요. 즉 기억이 B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얘들아. 기억이 B다. 기억이 B. 그럼 여기에서도 B에다가 여기다가 기억 이렇게 써주면 돼. 됐나요? 벌써 하나 찾았지, 그치? 그래서 쫄 필요가 없어요. 이제 A하고 C 둘 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갖고 있지. 그치? 여기 니은도 마이오신 있고 디귿도 마이오신 있는데 이제 조건 나를 봐야죠. 자, 시점 T1, T2 수축 과정이니까 하나는 어쨌든 수축일 건데 X-C 값인데 T1과 T2 중에 하나는 수축인데 수축 과정에서 수축했을 텐데 값이 안 변했다. 값이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얘들아 잘 봐. 니은 디귿 중에 자, 니은은 2분의 겹부, 디귿은 H대입니다. 자, 수축했으면 X값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줄어들었어요. A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니은은 2분의 A만큼 줄어들었을 것이야. 그쵸? 그리고 디귿은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A만큼 줄어들겠지, 그치? 니은은 A만큼 줄어들고 디귿은 A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수축해도 X-C의 값은 일정하려면 C는 니은이어야 되나요? 디귿이어야 되나요? 같이 줄어든 만큼 줄어드는
디귿의 값이어야지, 그치? C는 디귿이어야 줄어든 만큼 줄어든 것을 빼야지만 값이 변함이 없을 수가 있겠죠. X가 줄어든 만큼 C도 그만큼 값이 줄어야지 이 뺀 값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C가 H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대가 디귿이죠? 그래서 C가 디귿이다. 그럼 남은 건 A는 니은인 거죠. 니은. A는 니은이다. 아, 너무 더럽네. 그러면 니은이니까 액틴 필라멘트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있고 디귿은 액틴 필라멘트는 없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습니다. C에다가 디귿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C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 디귿. 자, C는 H대이다. C는 H대이다. 여기가 C죠, 그쵸? 디귿이 C니까 여기가 C. H대이다 맞고요. A의 길이와 C의 길이를 더한 값은 T1일 때와 T2일 때와 같다. 자, A는 니은. 여기다 이렇게 써놔야겠어요. 헷갈리니까. A, 여기가 B. A와 길이와 C의 길이가 지금 T1과 T2 중에 하나는 이완이고 하나는 수축인데 얘들아. 이완일 때는 니은의 길이는 여기 증가하고 2분의 그 증가하는 만큼 증가하고 디귿의 길이는 이완일 때는 감소하죠. 그쵸? 감소하고 이완일 때는 겹쳐진 부위는 2분의 그 증가한 만큼 감소하고 그리고 얘는 증가한 만큼 증가하죠. 증가한 만큼 증가하고 얘는 증가한 것분의 2분의 증가한 것만큼 감소하니까 어쨌든 감소하는데 얘들아 그리고 뭐 수축할 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잖아. 어쨌든 이완과 수축할 때 변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T1과 T2일 때가 같을 수가 없죠. 변하는 값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B하고 A 더했을 때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T1일 때랑 T2일 때가 똑같을 수가 있는데 니은과 디귿을 더하면 이완과 수축했을 때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틀린 값이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답입니다. 자, 디귿번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8 마이크로미터 길다. 자, 그럼 X의 길이가 얼마만큼 뭐 수축했는지 이완했는지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X의 길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일 것 같아. 자, 이걸 보시면 지금 기억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2분의 I대이죠. 2분의 I대. 2분의 I대이고 디귿은 H대입니다. H대. 자, 지금 숫자를 보면 T1 시점에서는 2.0, 2, 그리고 T2 시점에서는 0.8이죠. 여기에서 지금 1.2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지금 I대 같은 경우에는 수축했을 때 줄어드는 값입니다. H대 같은 경우에는 수축했을 때 줄어드는 값입니다. 그러면 T2 시점에서 숫자 자체가 작아졌단 얘기는 기억 플러스 디귿의 값이 T2 시점에서 더 작단 얘기니까 T1 시점보다 T2 시점에서 기억 플러스 디귿이 기억값과 디귿의 값이 더 작단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T2 시점에서가 수축이란 얘기야. 수축. 다시 자, I대와 H대는 수축했을 때 작아지는 값이에요. 그런데 그 값들을 더한 값이 T2에서 더 작아요. 이것을 보고 T2에서 이들을 더한 값이 더 작으니까 이 T2에서 근육이 수축했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만큼 작다. 자, 그런데 기억은 그냥 I가 아니라 2분의 I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H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근육이 수축하여서
기역도 줄고 그리고 디귿도 줄었어요. 얼마만큼? 1.2 마이크로미터만큼 줄었다. 합쳐서 줄었는데 만약에 얘들아 기역이 아니고 디귿이 A만큼 줄었다면 디귿이 A만큼 줄었다면 기역은 얼마만큼 줄어요? 그거의 반만큼 줄죠. 그치? 왜냐면 2분의 i니까. 그래서 2분의 a만큼 줄어요. 얘네들이 합한 값이 얼마만큼 줄었다? 1.2만큼 줄었다는 거야. 그러면 요 방정식 풀어보면 a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다 2 곱해주면은 a 플러스 2a는 2.4, 3a는 2.4, 그러면 a는 0.8. 즉 디귿은 0.8만큼 줄었고 a는 이게 기억이니까 0.4만큼 줄었다는 거야. 즉 디귿은 0.8만큼 줄었어요. 근데 디귿이 h대잖아. 그치? h대가 0.8만큼 줄었어. 근데 h대는 근육 원섬유 길이가 줄어든 만큼 줄어들잖아요. h대가 0.8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근육 원섬유의 길이가 0.8만큼 줄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8만큼 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마이너스 0.8만큼 수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거를 알아내는 것. 요게 조금 새로운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근육 문제죠. 4번. 골격근의 수축 과정. 자, 요거는 우리 어려운 문제 풀고 왔으니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X의 구조를 펴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그리고 T2일 때 X의 길이와 기역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다. 다 줬어요. T1 3, T2 2.6. 자, 기역의 길이. 기역의 길이. 기역은 뭐야? A대네요. A대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얘들아 X의 길이를 줬네. 수축했어요. 0.4만큼. 수축. A대는 변하지 않잖아. 1.6이네 여기는. 구간 기역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A대이고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니까 H대이고 디귿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인데 한쪽만 얘기하니까 2분의 I대이다. 옳은 것을 골라볼까? T1에서 T2로 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거 맞죠? 수축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 사용되고 기역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크다. 기역의 길이에서 A대 빼기 니은의 길이 H대 뺀 값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2 크다. 얘들아 이거 그냥 굳이 안 구해도 T2가 수축 시점이죠. 그쵸? 그리고 수축했을 때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A의 값은 그대로죠. 그대로. 그리고 H대는 수축했을 때 값이 감소하는 값인데 수축했을 때 X가 감소한 만큼 그냥 그대로 감소하지. 그치? 그럼 0.4만큼 감소했으니까 얘도 0.4만큼 감소할 거야. 그러면 T1일 때는 그냥 이완되어 있을 때니까 만약에 H대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A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할까요? 이때 H대의 길이를 P라고 한다면 그냥 A 빼기 P. 그런데 T2일 때를 P라고 한다. P-0.4의 값이겠지. H대의 길이는. 그죠? 그러면은 뭐겠어요? 0.2가 아니라 0.4만큼 크겠지. 그치? 0.4만큼 크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0.3이다. 그러면 구해봅시다. T2일 때. 여기가 2.6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 길이가 1.6이야. 디귿의 여기의 길이는
자, 1.6, 2.6 빼면 여기 1. 아니죠? 여기 0.5, 그리고 여기 0.5. 0.5여야 되는데, 그치? 0.5. 답은 1번이네.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골격근 문제 지금 30분에 걸쳐서 풀어봤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이거 문제 지금 올려놨으니까 여러 부 많이 뽑아서 한번 풀어보더라도 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새 종이에다가. 네 문제 쉬운 거 풀어봅시다. 신경계의 문제.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에 대하여 학생 ABC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척수에는 연합뉴런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쵸?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뇌와 척수에는 연합뉴런이 있어서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하여서 운동뉴런이나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기억 A 맞는 내용. 뇌신경은 말초신경계에 속하죠. 당연한 이야기지. 사람, 뇌와 척수, 뇌, 척수. 이것은 중추신경계이고 중추신경계와 우리의 몸 곳곳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신경계. 이것을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뇌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을 뇌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말초신경. 뇌신경 12쌍, 여기 31쌍. 괜히 얘들아 여기 뇌라고 해가지고 중추신경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추는 뇌와 척수만을 얘기해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에 해당됩니다. 자, 척수신경, 아니지.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 31쌍.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 B, C, D의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손의 연수, 중내, 척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뇌의 구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부교감신경이 나온다. 손의 연수, 중내, 척수 중에 부교감신경이 튀어나오는 곳은 생각보다 많죠. 연수, 중뇌, 그리고 척수. 옆에다가 쓸게요. 뇌줄기를 구성한다. 기억나? 중뇌, 연수. 뇌교도 있어요. 동공반사의 중추이다. 중뇌만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보고 표를 맞춰봅시다. 여러분 표 채워보세요. 받아 쓰지 말고. 일단 다 들어가는 것. 특징 세 가지를 다 갖는 구조. 중뇌, 중뇌, 중뇌.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다 동그라미여야 돼.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 X가 없어야 되는 곳. 하나밖에 없지. 여기 동그라미여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중뇌. 맞죠? 그쵸? 그리고 중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동공반사의 중추이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동공반사의 중추이다라는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뇌줄기를 구성한다. 요거는 두 개의 구조의 특징을 가지지. 자, 두 개의 구조의 특징을 갖는 거 기억 특징이지.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얘가 뇌줄기.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가 연수의 구조이겠죠. 연수의 구조.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부교감신경, 니은. 그리고 여기가 척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 손해. X. 이렇게 되겠네요. 옳은 것. 기억은 뇌줄기를 구성한다이다. A는 연수이다. D가 연수죠? C는 배뇨반사의 중추이다. 틀렸어. 배뇨반사의 중추는 척수죠. 1번이 답이다.
그림보다 표가 더 어렵죠. 그쵸?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특징도 알아야 되니까.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자, 무릎 반사는 무릎을 여기 땅 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무릎이 들리는 현상입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바로 척수가 중추이죠. 그래서 무릎 반사가 일어나면은 감각 뉴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 뉴런을 통해서 무릎이 들리게 되고 다리가 들리게 되고요. 척수가 중추이고 그리고 무릎을 치는 이 감각은 대뇌로도 전달이 되게 됩니다. 감각이 전달이 되긴 돼요. 그러나 이제 다리를 드는 행동은 척수가 시키는 것뿐. 옳은 것. 신경 A의 축삭돌기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오랜만이죠, 그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지, ATP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밖에 있는 칼륨을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죠. 3개 내보내고 2개 들여오죠. ATP 사용해서. 기억 맞는 얘기고. 자, B에서 흥분의 이동은 도약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B는 얘들아 운동신경이지, 운동신경. 근육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운동신경은 마리집신경이에요. 운동신경은 마리집신경으로 도약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이거 되게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3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살펴보면 운동신경 그림이 다 마리집신경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역의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이거분의 이거가 커진다 하는 걸 보자. 자, 기역은 지금 여기 근육을 얘기하는 건데 허벅지 뒷다리 뒤쪽 A가 펴지면 여기의 근육은 늘어나겠네, 그치? 지금 접혀 있으니까 이렇게 짧아져 있지만 펴지면 좀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는 거니까 A대의 길이는 이완됐을 때 그대로이고 I대는 이완됐을 때 감소하니 증가하니? 맞춰보세요. 그치? 값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전체적인 값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4번. 8번.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ABC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서 연결된 경로이다. ABC는 연수, 중뇌, 척수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하는 건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느 곳에 있냐는 거야. 잠깐 보고 올까요? 간단해요. 교감신경은 여러분 다 척수에서 나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다 척수.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무조건 다 척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예외 없음. 그러나 부교감신경은 자, 방광에 있는 쪽 척수 끝부분, 그리고 동공 어디겠어? 중뇌, 침, 소화잖아, 소화, 연수, 그리고 심장, 소화, 저기 뭐야, 이거 쓸개, 소화, 연수. 즉 중뇌, 연수, 척수 이렇게 나옵니다. 부교감신경은 중뇌, 연수, 척수에서 나와요. 교감은 무조건 척수.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럼 봐. 자, 부교감신경의 심장에 연결된 것 어디에 연결돼 있을까? 연수겠지, 연수. 심장이니까 심장박동 조절하는 곳. 교감신경 방광 어디에 연결돼 있든 건 상관없이 무조건 척수. 자, 그 다음 눈이죠. 부교감신경이니까 중뇌. 옳은 것. A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조절 중추. 자,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어쨌든 삼투압,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 분비 조절 중추 어디지? 간뇌 시상하부지. 간뇌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연수니까 A는 틀렸어요. B의 속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다. 자, B는 척수인데 속질이 회색질이지. 속질이 회색질. 왜 회색질이죠? 신경세포체가 모여있으면 회색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얘는 틀리고 C는 중뇌이다. 맞고요. D급. 맞고 답은 4번. 자, 얘들아, 이렇게 해서 문제 8번까지 풀어봤는데 근육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뒤에 문제 풀 거예요. 다 풀어오세요, 여러분. 다 풀 거니까 다 풀어오시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은 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자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